렌즈 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주차 수업을 통해서 이제 전환부를 이해하고 그 전환부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그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좀 했는데, 먼저 뭐 첫 번째 뭐 각막이나 각막 윤부, 아니면은 결막, 눈물, 뭐 눈꺼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막의 특징이 뭐가 있었고, 눈물은 뭐 세 개 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콘택트 렌즈뿐만 아니라 식이외부학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니까 많이 한 번 더 공부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기본 검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기본 검사는 우리가 콘택트 렌즈 수업이기 때문에 이 렌즈와 관련된 기본 검사라고 하면 우리가 각막 위에 렌즈를 착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각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외형이 어떤지, 직경이 어떤지, 그런 것처럼 각막의 형태를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 검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기본 검사는 콘택트 렌즈와 관련했을 때 각막의 형상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양한 기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광학기기 때 배웠던 기기들도 나올 거고, 뭐 아니면은 뭐 안경과학이나 이런 데서 배웠던 뭐 눈물량 테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기본 검사는 이 각막 형상을 알아보는 건데, 각막의 형상이란 말 그대로 각막의 외형이나 직경, 이런 것 등과 같이 이제 각막의 형태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각막의 외형을 측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일괄적으로 구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안부는 구면으로 되어 있다가 바깥에는 이렇게 평평한 비구면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막의 외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기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 각막의 외형을 측정을 할 거고, 말 그대로 우리가 각막의 외형을 왜 측정을 하는데? 라고 하면, 우리가 각막의 위에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착용을 할 텐데, 이 콘택트 렌즈를 이 각막의 외형을 알고 있으면은 피팅을 해줄 때, 아니면 추천을 해줄 때 조금 더 용이할 거 아니에요. 뭐 커브는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조금 추천을 해주거나 콘택트 렌즈를 피팅을 해준다고 하면, 이렇게 각막의 외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각막의 외형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하는 법을 이번 시간에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각막 곡률계입니다. 뭐 캐랍토미터라고도 하고, 말 그대로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각막 곡률계, 각막의 곡률을 구하는 기계다. 그래서 여기서 검사자의 눈이 있을 거고, 여기에 피검자가 이렇게 얼굴에 갖다 대고 각막의 곡률이 어떤지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구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간단하게 원리를 말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각막 곡률을 측정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이 내부에 있는 발광 물체가 있어요. 뭐 전구라고 해도 돼요. 그냥 불을 발산하는 물체가 있을 건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각막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겠죠. 그 물체로부터 나온 빛이 검사를 피검자의 눈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각막이 있고, 뭐 이렇게 뒤에 뭐 더 수정체가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망막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각막 전면에 빛이 들어가니까 이 전면에 의해서 반사상이 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을 우리가 이 현미경물을 통해서 관찰을 해서, 이 사람의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이 각막의 전면에 의해 반사상을 결상을 할 거고,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할 건데, 당연히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이겠죠. 앞쪽이니까. 그래서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을 체크할 거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각막의 정면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기계구나. 그리고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피검자에 눈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각막이 이렇게 있겠죠. 다시 그려볼게요. 말 그대로 이쪽에 이렇게 뭐 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각막이 있을 거고, 이 빛이 나와서 이렇게 각막 전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각막 전면에 의해서 빛이 이제 상을 맺힐 겁니다. 그 상을 쭉 와서 이 현미경에 있는 검사자의 눈으로 측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더블 프리즘이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상이 3개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상의 위치를 뭐 와이어 상을 정렬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을 보고 이 사람의 각막 곡률을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막 전면 곡률 반경이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의미점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각막 곡률을 왜 측정을 하는데, 이거를 케라토미터를 사용해서 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각막 정면 곡률 반경을 알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 이 각막 정면 곡률 반경을 알면 말 그대로 각막 앞쪽의 곡률, 휘어진 정도를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콘택트 렌즈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각막 앞쪽의 곡률을 알 수 있으니까 이 위에 우리가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쓸 건데, 이 곡률에 맞는 콘택트 렌즈 커브를 추천해 줄 수 있고 피팅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콘택트 렌즈의 후면 커브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각막 정면 곡률 반경을 측정을 해서 콘택트 렌즈는 이 콘택트 렌즈 뒷면이랑 각막 전면이 만나는 거니까 각막 정면 곡률 반경을 측정을 해서 콘택트 렌즈의 후면 커브를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혹은 이 마이어 상이 여기 맺힌다고 했었잖아요. 상이 3개가 맺히는데 그 마이어 상을 관찰해서 뭐 원추 각막 같은 각막 이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막 곡률계는 각막의 이상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케라토미터의 검사의 목적은 각막 정면의 곡률을 알아본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각막 난시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걸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이 곡률 반경이 달라지면서 굴절력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어느 선에선 굴절력이 다르네, 이쪽 방향의 굴절력과 이쪽 방향의 굴절력이 다르네, 그거를 이쪽 방향에 있는 곡률 반경이랑 이쪽 방향에 있는 곡률 반경이 다르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선마다 굴절력이 다른 걸 우리가 난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난시, 각막 난시가 얼만큼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걱정이 되는 거는 이 곡률에 대해서 아직도 좀 헷갈리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곡률은 말 그대로 이렇게 곡률이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곡률이 큰 거고 이게 곡률이 평평한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곡률 반경이 나오면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곡률 반경은 말 그대로 반지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원의 반지름. 그러면 이게 원이라고 치면 반지름이 아주 뒤쪽에 있겠죠. 이렇게 원이 있을 거고 큰 원이 있다라고 하면 반지름이, 이게 반지름이 작을 거고 이게 반지름이 클 거예요. 그럼 똑같은 부위를 이렇게 잘랐다고 보시면 이 부위는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이렇게 될 거예요. 반지름이 클수록 좀 완만하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곡률 반경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곡률 반경이 짧으면 이렇게 곡률이 크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꺾여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요 경선의 방향에 대해서도 아까 말을 했었죠. 뭐 진난시인지 아니면 산안시, 어느 쪽이
더 큰 굴절력을 갖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하드렌즈 베이스 커브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렌즈의 피팅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막의 전면의 명굴절력을 구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물리광학이나 기하광학에서 배울 듯이 이 굴절력은 반지름분의 n-1이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된 굴절력을 따라서 측정된 곡률 반경에 따라서 굴절력을 알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명굴절력, 굴절력 공식으로 여기에는 이제 곡률 반경이 들어갈 거고 n은 각막의 굴절률이 들어가겠죠. 곡률 반경에 따라서 굴절력이 바뀌겠구나. 그리고 이 아래의 분모에 있잖아요. 그럼 분모가 커질수록 이 굴절력 값은 떨어지겠죠. 반비례 관계니까. 분모가 커지면은 분자가 일정하다고 하면 굴절력이 떨어지잖아요, 값이. 그래서 곡률 반경이 커질수록 굴절력이 떨어지는구나. 이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식을 통해서. 이거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이 각막 곡률계는 전체 각막을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각막 전면의 중심부에서 3에서 6mm 영역의 곡률 반경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막이라는 게 전체가 다 이렇게 완만하게 구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여기 그려볼게요. 우리가 각막이라고 하면 전체가 다 이렇게 구면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구면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중심부는 구면으로 되어 있고 주변부는 조금 평평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에 3에서 6mm 정도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내 각막의 곡률을 알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각막 난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전체 난시, 내가 가진 전체 난시가 있잖아요. 굴절 검사에서 배웠던 난시값, 그거는 전체 난시가 되겠죠. 요거는 각막 난시 더하기 수정체 난시다. 즉 각막 난시의 량 더하기 수정체 난시의 량을 더하면 전체 난시량이 될 거다. 이것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방을 해주는지는 이렇게 플랫한 K값 그리고 스티프한 K값 그리고 AX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 밑에 거를 풀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각막 곡률 값이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표시는 at 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180도에서 7.5mm의 곡막 곡률을 갖고 있고, 곡률 반경을 갖고 있고 90도 방향에서는 7.5mm 이렇게 갖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굴절력은 어떻다. 뭐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at이라는 뜻을 한다. 그러니까 180도 방향에서 어느 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안경으로 교정 굴절력 값이 S-1디옵터, C-1.5디옵터의 AX 90도다. 그러면 우리 이거 굴절 검사 때 많이 배웠잖아요. 1.00, 1.00, C-1.5의 AX 90이니까 90도는 0, 180도는 1.50.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5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난시의 양은 전체 난시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거 풀 필요도 없었어요. 이게 전체 난시량이잖아요. C-1.50 디옵터의 AX 90도다. 이게 내가 가진 전체 난시 값인데, 전체 난시는 각막 난시 더하기 수정체 난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각막 난시를 어떻게 구하느냐? 각막 곡률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했다. 이것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각막 난시량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t이라고 했죠. 180도 방향에서는 플러스 44.50 디옵터를 가지고 90도 방향에선 플러스 43.50의 디옵터를 가진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가진 각막 난시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난시 표시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1.00 디옵터가 들어가야 이 두 개 값이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이게 각막 난시량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표현하면 각막 난시는 C-1.00 디옵터 AX 90이 될 겁니다. 90도 방향엔 0이고 180도에 마이너스 1이니까 축은 굴절력 0인 값이니까 그럼 전체 난시가 C-1.5 디옵터의 AX 90축인데 각막 난시가 C-1 디옵터의 AX 90이다 라고 하면 수정체 난시는 바로 나와야겠죠. 수정체 난시는 C-0.50 디옵터의 AX 90일 거다. 왜냐면 이 두 개를 더해야 요게 되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이 난시량은 각막 난시 더하기 수정체 난시고 이 전체 난시량은 우리가 안경 교정 굴절력이나 이 굴절 검사를 통해서 구한 값이 될 거고 각막 난시는 각막 곡률계를 통해서 구하고 그거의 차를 우리가 이제 수정체 난시를 구하는 데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하나만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배웠던 전면의 명굴절력 있잖아요. 이 명굴절력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각막의 굴절력을 1.3375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각막 곡률 반경이 7.9mm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아래는 미터 단위겠죠? 그거에 환산해서 넣고 n에 1.337호를 넣으면 아마 한 뭐 42디옵터 정도 나올 거예요. 뭐 곡률 반경이 8.0이라고 하면 41디옵터가 될 거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곡률 반경이 커질수록 굴절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고 뭐 이런 거는 안과에 가면은 변환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각막 곡률 반경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사람이 가진 각막 굴절력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 곡률 반경을 통해서 명굴절력을 구할 수 있는데 곡률 반경이 커질수록 명굴절력이 떨어지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 기하광학이든 안경광학이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각막 곡률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각막 곡률계는 간단하게 각막의 정면 곡률 반경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콘택트 렌즈의 후면의 커브를 결정을 해줄 거고 우리가 가진 난시량도 각막 난시량도 알 수 있을 거다. 이 정도로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누액 검사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쉬르머 테스트는 뭐 많이 배웠죠? 이거는 이제 눈물의 질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눈물의 양,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의 양을 갖고 있는지를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를 이렇게 눈에 이렇게 넣고 진행을 하고 이 사람의 눈물의 질이 좋냐, 좋은 눈물이냐, 나쁜 눈물이냐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질을 통해서 이렇게 색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물의 양이 많으면 많이 변할 거고 눈물의 양이 적으면 조금 변할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눈물의 질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눈물의 양을 측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5m 너비의 끝이 구부러진 여과지를 사용할 거고 외양각의 3분의 1 지점에 저희가 요거를 넣고 실시를 할 겁니다. 검사를. 그래서 5분 이내에 10에서 15mm면 정상이다. 그래서 이 값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5mm 정도면 정상일 거고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검사 전에 안검을 자극하거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색극등 검사도 눈을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죠. 눈에 자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검이나 각막 아니면 이런 거에 뭐든지 자극이 들어가면 눈물이 량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눈물이 양이 부족한지 알아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극을 줘서 눈물의 양이 많이 나오게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극을 주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놀레드 검사법. 이것도 말 그대로 눈물의 누에게 양을 검사하는 거고요. 페놀레드에 적신 두 가닥 면사를 사용을 하는 건데 실에 적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 실이 이렇게 빨간색 혹은 주황색으로 변할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요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눈물의 산도가 있잖아. pH가 7.4 정도 되는 그런 눈물의 그 산도를 통해서 이 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눈물의 산도를 이용한 눈물 검사법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이 페놀레즈를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아까 배웠던 시르머랑 똑같이 이렇게 3mm 정도 접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눈에 넣고 검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정상은 15초 동안 10에서 20mm 정도. 근데 9mm 이하는 건선아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물이 부족한 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접은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길이를 측정해 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시르머 테스트보다는 시간이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누의 검사법 중에서 이제 눈물막 파괴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성화를 가지고 있는지, 눈물이 빨리 파괴되면 아무래도 눈이 건조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알아보는 건데, 먼저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침습적, 비침습적. 말 그대로 침습적은 말 그대로 이제 몸속으로 무언가가 그러니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TBUT, 그러니까 티어 브레이커 타임을 검사하는 요거는 침습적 방법으로 눈물 파괴 검사를 하는 건데, 플로레신이라는 것을 눈에 떨어뜨려서 이 플로레신이 눈 쪽으로 들어와서 검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TBUT는 침습적 방법이고, 요거는 플로레신이라는 용액을 눈물에 퍼지게 한 다음에 눈물을 깜빡거리지 않게, 그러니까 눈을 그냥 계속 뜨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눈물막이 파괴되는 시간을 그 플로레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결과를 해석하고 정확하게 그 파괴되는 거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BUT 시간이 15에서 20초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5초 이하, 그러니까 빨리 눈물막이 파괴가 되는 사람은 건성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다. 6에서 10초 정도라고 하면은 경계 건성환, 그러니까 건성환일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비침습적이라고 하는 NIBUT,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아까는 플로레신이라는 것을 눈물에 떨어뜨려서 침습을 시켰으면, 요거는 염색약을 사용하지 않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어상을 관찰할 수 있는 각막경을 본 다음에 그 마이어 상이, 각막에서 나오는 그 마이어 상이 뒤틀림이 처음 보이기 시작할 때 시간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염색약이나 이런 거를 침식시키지 않고 그냥 그 각막의 마이어 패턴이 뒤틀림이 보이는 시간을 보는 검사고요. 요거는 이제 마이어 상 자체가 각막 중심부의 3mm, 그러니까 각막의 전체가 아니라 굉장히 조그만 부분만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제한된 부분만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TBUT, NIBUT가 뭐가 다른지. TBUT는 침습점비여서 플로레신을 떨어뜨린 다음에 진행하고, NIBUT는 염색약을 사용하지 않고 마이어상의 패턴을 관찰을 하면서 하는 검사다. 이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색역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색역등은 뭐 오늘 다 끝까지 진행을 하진 않을 거고요. 이제 뭐 조금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이 색역등 검사는 사실 크게 뭐 구조는 어떤지, 조명법은 뭐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색역등은 조명부와 현미경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겁니다. 조명부는 말 그대로 조명이에요. 빛. 그래서 그 빛은 뭐 180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각도를 다 조절을 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폭이나 길이를 조절을 하면서 빛의 폭이나 길이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명부에는 필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필터들이 나올 겁니다. 뭐 첫 번째 백색 등, 코발트 블루 필터, 녹색 무적색 필터, 노란색 필터, 중간 밀도 필터, 이런 필터들을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일단 이 코발트 블루 필터, 이 코발트 블루 필터는 우리가 플루레신 용액을 사용했을 때 필터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발트 블루 필터를 사용해서 플루레신 검사를 우리가 관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녹색 무적색 필터, 요거는 이제 녹색 필터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각막의 혈관을 우리가 볼 때 그 각막 혈관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명암차를 크게 만들어주는 필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로즈뱅갈 염색을 하면 좀 관찰이 잘 될 거예요. 로즈뱅갈이라는 염색약을 사용해서 염색을 했을 때 이 녹색 무적색 필터를 사용을 해준다. 그리고 이 녹색 무적색 필터는 각막 혈관을 볼 때 명암차를 크게 해주는 필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 필터, 이거는 이제 코발트 블루 필터랑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루레신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한다. 그럼 여기서 코발트 블루 노란색은 언제 사용을 한다? 플루레신 용액을 사용한 검사를 했을 때 좀 잘 보게끔 하는 필터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겠죠. 코발트, 녹색, 노란색. 그래서 코발트랑 노란색 필터는 플루레신, 그리고 녹색 필터는 각막 혈관을 볼 때 사용하는 필터고, 로즈뱅갈 염색 시에 잘 관찰될 거다. 이 정도까지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코발트랑 노란색 필터를 사용을 하면 이제 플루레센 패턴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명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현미경부. 현미경부는 말 그대로 뭐 대물 렌즈, 점막 렌즈, 이런 렌즈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관찰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은 뭐 각도를 바뀔 수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면을 보고 있는 똑바른 위치를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반 렌즈는 검사자의 굴절 이상을 보장해주는 역할. 우리가 뭐 렌즈미터나 이런 거를 배울 때도 알다시피 이런 거 시도 조절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내가 눈이 나쁘고 뭐 조절을 얼만큼 하든지 시도 조절을 통해서 그 검사자의 굴절 이상을 보정을 해주는 역할을 이 저반 렌즈가 할 거고, 그럼 우리가 이 렌즈의 배율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배율은 전반적인 안구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저배율이라는 거 말 그대로 전체적인 걸 보는 거잖아요. 배율이 작은 거니까. 그래서 안구 전체, 그래서 뭐 공막 아니면 각막 아니면 각막 윤부, 이렇게 큰 것들을 관찰을 하는 거고요. 중배율은 이제 전체적인 안구를 관찰하는 게 저배율이었으면, 이 중배율은 이제 눈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뭐 각막의 상피, 실질, 내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봤으면 좋겠고, 고배율은 말 그대로 배율이 높은 거니까
조금 미세 부위를 관찰을 하는 거다. 그래서 상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실질 내부에 있는 줄무늬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저배율, 중배율, 고배율로 갈 건데 정배율은 전체적인 안구 넓은 거, 뭐 각막 아니면 곡막 이렇게 큼직큼직한 걸 볼 거고, 중배율은 이제 조금 구조적인 거, 각막의 실질, 각막의 내피, 뭐 각막의 상피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고배율은 좀 더 미세한 거, 뭐 상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질들이 어떤 무늬를 갖고 있는지, 내피들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이런 거를 관찰을 해주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루레신 패턴 검사, 페놀세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플루레신 패턴 검사는 우리가 아까 어떤 필터를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코발트 블루나 노란색 필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 플루레신 나트륨은 페놀세리 이 나트륨은 주황색 결정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검사할 때는 굉장히 조금 들어가 있어요. 한 0.5에서 1%에 되는 용액이 사용이 되는데, 이 용액이 아무래도 보관하는 상태에서 이 용액에 이제 미생물들이 들어오기가 쉽죠. 아무래도. 그래서 멸균한 페노센 시험지를 사용을 한다. 왜? 미생물들이 보존액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눈에 넣으면 미생물을 눈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에 안 좋기 때문에 멸균된 페노센 시험지를 사용을 할 거고, 이 플루레신 염색을 하면 정상세포는 염색되지 않고, 네, 이상 있는 제품들, 뭐 이상 있는 세포들만 조금 염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막 위에 이 블루 필터나 녹색 필터를 사용을 해서 관찰을 하면, 이 플루레신을 넣고 뭐 블루 혹은 녹색 이런 걸로 우리가 보일 거예요. 세포들이, 각막 전체가. 우리가 뭐 생각했을 때 이 플루레신 검사를 했을 때 각막이 우리가 막 전체가 약간 밝은 초록색 이렇게 보이잖아요. 형광색 느낌으로. 그런 걸로 보려면 이제 블루 필터나 노란색 필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봤던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크게 정적 패턴과 동적 패턴으로 나뉠 건데, 정적은 뭐고 동적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적 패턴은 말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을 응시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한 멀리 있는 곳을 한 곳을 응시하고 있을 때 렌즈 밑에 누액이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서 그 패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렌즈의 각막 접촉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은 붙어 있을 거고, 각막이 이렇게 있을 때 렌즈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앙부는 붙고 있고 여기는 띄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 중앙부와 띄어진 부분의 패턴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쪽에 렌즈가 붙어 있고 어느 쪽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패턴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정적 패턴은 멀리 있는 한 곳을 응시할 때, 그리고 동적 패턴은 말 그대로 움직일 동이잖아요. 이제 눈을 깜빡 했을 때 이 렌즈 밑에 있는 눈물이 나가고 새로운 눈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렌즈가 교환이 될 때 형성되는 패턴을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액 교환이 잘 되는지, 렌즈 밑에 있는 누액들이 잘 빠져나가고 또 새로 잘 들어오는지 그거를 관찰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적은 멀리 있는 한 곳을 응시할 거고, 이 각막과 렌즈 사이의 접촉 정도를 알아보는 거고, 동적은 이제 손목을 할 때, 눈을 깜빡 거렸을 때 누액이 교환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루레신 패턴 검사를 통해서 하드 렌즈의 피팅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드 렌즈의 피팅 상태, 잘 피팅이 되어 있는지, 커브와 잘 밀착이 되는지, 혹은 어느 쪽은 떨어져 있지 않는지, 어느 쪽은 띄어져 있지 않는지, 어느 쪽은 붙어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막 상피에 이렇게 염색을 하는 건데, 이 색으뜸 검사는 사실 소프트 콘택트 렌즈 끼고는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사용을 하고 이 플로레신 검사를 해버리면 이
소프트 렌즈가 약품에 의해서 조금 착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즈 착용 후에 검사를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소프트 렌즈는. 그래서 우리가 상피를 염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플루레신. 플루레신은 우리가 아까도 배웠다시피 정상세포는 염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즈뱅갈. 이거는 죽은 개사된 세포와 정상세포를 염색을 한다. 우리가 이 로즈뱅갈을 하면은 상피에 있는 세포를 염색을 시킬 거예요. 로즈뱅갈을 하면은 세포와 정상세포가 다 염색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각막 상피에 있는 세포가 염색을 시킬 겁니다. 로즈뱅갈을 사용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상피의 병리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로즈뱅갈을 사용을 하면. 근데 플로레신은 정상세포는 염색되지 않기 때문에 상피의 병리를 확인하기 조금 어렵죠. 상피세포를 염색시키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리사민 그린. 요거는 이제 죽은 세포를 점액, 눈 표면의 비정상 변화, 그리고 눈물량을 측정을 하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은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약간 형광색 물질이고, 요거는 약간 붉은색, 분홍색 느낌이고, 요거는 그린이에요. 이게 초록색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끝에 뭐 플로레신이 조금 묻어 있는 거, 아니면 로즈뱅갈이 묻어 있는 거, 아니면 리사민 그린이 묻어 있는 거를 이제 식염수를 통해서 녹인 다음에 눈에 끼어서 눈에 이렇게 착색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사민 그린도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초록색으로 변화시키고, 이거는 죽은 세포를 이제 색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 표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막을 조금 검사를 하는 용액이에요. 그래서 아니면은 눈물이 어느 정도 양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이제 상피 염색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는 뭐 플루레신이랑 로즈뱅갈이 많이 나오긴 할 건데, 이 플루레신은 정상세포가 염색되지 않고 로즈뱅갈은 정상세포도 염색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상피의 병리 확인을 하는데 조금 용이할 거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오늘은 기본 검사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 기본 검사는 각막 형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다. 그래서 이 각막의 형상을 알아봐서 우리가 콘택트 렌즈를 피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용이하게 사용이 될 거고, 먼저 첫 번째 각막 곡률계는 각막의 곡률, 그러니까 전면 곡률 반경을 우리가 구하는 거고, 이 각막의 정면 곡률 반경을 통해서 렌즈의 후면 커브를 결정을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 각막 곡률계로 알 수 있었던 건 각막 난시가 어느 만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막 난시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 난시는 각막 난시 더하기 수정체 난시이기 때문에, 이 각막 난시를 통해서 수정체 난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누액 검사법은 뭐 스리머 테스트가 있었고 페놀레드가 있었고, 그리고 뭐 침습적인 TBUT 아니면 비침습적인 NIBUT. 근데 이 페놀이랑 쉬르머는 눈물의 양을 검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색극등 검사인데, 이거는 조명부와 현미경부로 나뉘어질 거고, 조명부에는 중요한 게 필터다. 그래서 코발트 블루랑 노란색 필터는 이 플로레신 패턴을 조금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필터고, 녹색 무적색 필터는 각막 혈관을 볼 때 명암차를 크게 만들어줘서 잘 보이게끔 도와주는 필터다. 그래서 로즈뱅갈로 염색했을 때는 녹색 무적색 필터를 사용했을 때 더 잘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부는 뭐 말 그대로 대물 렌즈랑 저방 렌즈 같은 건데, 배율을 통해서 저배율은 안구적인 전체적인 걸 볼 거고, 중배율은 조금 구조적인 걸 볼 거고, 고배율은 조금 더 미세 부위를 보면서 뭐 변화를 조금 관찰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플루레신, 그리고 로즈뱅갈, 그리고 리사민 그린, 이런 것들로 통해서 염색을 시킬 거고, 우리가 이 염색을 통해서 이제 눈의 패턴을 관찰을 하는데,
정적 패턴과 동적 패턴이 있었고, 정적 패턴은 말 그대로 멈춰 있는 거니까 멀리 있는 거를 하나를 응시하고, 그래서 그 생기는 패턴의 변화를 통해서 렌즈와 각막에 어느 정도 접촉을 했는지 알아보고, 동적 패턴은 이제 말 그대로 숨목 시에 눈물이 교환되는 거를 알아본다. 이 정도까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콘택트 렌즈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너무 세세하게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어떤 게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큰 틀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